동영상 보면서 바로 세대 공감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서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성별의 갈등,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지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고 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에서 마스크 끈이 끊어졌는데 다른 분께 도움을 받아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충분히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의 입장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면은 좀 더 저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사회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른 거에서 싫어할 이유가 없고 나랑 다르다는 거는 인정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뭔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해지면 사소한 행동으로라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을 갖다 구별할 줄 아는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아닐까. 다 같이 공동체로 화합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직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패널분들 아시겠지만 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포구에서 제일 예쁜 우리 하동 공사의 신랑이자 그 다음으로 예쁜 주연 주한이 아빠로 살고 있는 윤석원 비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인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만큼은 안 되지만 그 다음 순위 정도로 엄마 말을 윤 씨 중에 제일 잘 듣는 K 장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윤석원 집사님과 하동 권사님의 딸 윤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부터 윤주원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여기 10대에서 귀염둥이, 제일 귀염둥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홍종규, 박영현 학생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대표 미남 미녀 안예지 청년과 김성우 청년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중에 제일 어렵게 오신 김성기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창 신혼부부를 즐기고 계신 이찬미 권영모 청년입니다. 그리고 집사님계를 꽉 휘어잡고 계신 남희영 집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이쪽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저와 가장 가까이 부장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부장 집사님 피셜 최고 미녀 양성영 권사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권사님계 대표 미녀 두 분, 김숙희 권사님과 이병희 권사님이십니다. 파워포인트 좀 저 두 분은 주연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네요. 김형구 집사님하고 이봉수 장로님 되겠습니다. 예,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총 1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박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세대 간의 소통을 좀 해서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런 거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6개 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 157명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세대 간으로 조금 40대 기준으로 해서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들 거기에서 7문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16 중에 다른 문제는 간단히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세대 간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은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발표도 해주시고 혹시 나는 여기 이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이크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 끝에 보시면 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저게 뭐 아시다시피 선물일 건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들으시면 심심하니까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습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구포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미녀를 누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현정 간사님. 예, 정답입니다.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한원 권사님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도 세대 공감의 일환입니다. 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연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첫 번째는 공동체에서 연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보시면 이제 세대 50세 이상하고 50세 이상 보시면 거의 패턴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로 자랐지 않느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신 기성세대들도 봤을 때 청년들이 봤을 때 아 보기 좋다. 또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봤을 때 아 서로 보기 좋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요소가 54%, 57%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요거는 패턴이 조금 틀립니다. 50세 미만은 긍정적인 게 41%.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0세 이상은 65%가 꼭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굳이 안 해도 된다가 37%. 젊은 친구들은 그렇고 50세 이상은 12%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분해되는 것은 패널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이찬미 청년, 비록 신랑이 옆에 앉아있지만 없다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생각 잘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또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 또 결혼을 해보니까 부부가 서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과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신랑이 없어도 동일한 대답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희 원사님, 예, 좀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혼인은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개인의 필수사항으로 여겨지지는 요새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같은 게 참여가 많아지고 또 독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혼인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혼인은 아직도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생일대의 그 사건이고 또 그 중요성은 꼭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게 거의 2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온 것들이지만 또 그 사람들도 보면 편리한 것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결혼을 그렇게 창대하게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또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관점에서도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3번 문제에 대해서는 패널 분들이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어차피 뭐 이 자리가 뭐 네가 맞다 내가 했다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뭐 본의 아니게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의견을 말씀. 혹시 패널 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의 나는 반대를 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물론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없으면 예, 아무래도 이제 교회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4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에 살짝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문제인 건지. 네, 멀리 떨어져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문화와 종교가 다른 외국인과 사랑한다면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분들과 중장년분들 모두 긍정의 부분이 높게 나타났지만 중장년분들의 경우 부정의 자주색 색깔이 높게 나타난 걸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계층 다 긍정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통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4번입니다. 네. 율로족.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사람, 생활에 공감하는가? 두 계층 모두 긍정과 부정, 격차가 심하게 나는데요. 청년분들의 경우에는 긍정의 경우가 비율이 상당히 하늘 색깔로 나타나 있는데 부정을 보셨을 때 중장년분들은 자주 색깔 분들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율로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이 문항에 대해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우 청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율로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제가 이제 배정된 것을 이제 받았을 때 상당히 좀 난처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 욜로족에 대한 뭐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표에서 보시면 아까 33, 33, 33 이렇게 된 것처럼 이거는 50대 미만에서도 엄청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고 저도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보통 가운데 걸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먼저 먼저 다른 분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구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립니까? 율로크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내 사는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뭐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세대는 뭐 열심히 일하고 장래에 조금 젊을 때 고생하고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삶이 된다. 이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일 중독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말이 조금 유행했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면서 좀 살아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자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가고 싶어도 우리 아버님이 유럽이나 이런 데 안 다녀오셨는데 내가 먼저 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 또 너무 눈치도, 뭐 어른들 눈치도 보고, 뭐 기타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마 어떤 그 율로라는 말이 아마 젊은 래퍼 드레이크의 노래 더 모터라는 노래에 아마 저 가사가 나오면서 요거 우리하고 맞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뭐 내 좀 재미난 걸 위해서 살아야 안 되겠나, 또 다음에 내가 살아서 그거 안 한 거 후회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새 뭐 버킷리스트 뭐 바게트에 물 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자꾸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아마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좀 침체되어 간다든가 이럴 때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떤 시장 확대를 위한 어떤 그런 개념들도 좀 상술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고려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는 집은 필요 없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좋겠다.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문화가 젊은이들한테 형성되는 게 이전보다 조금 더 많아진 거지. 아까 그 통계에 나오는데 보면 젊은 사람들 33대 33 하니까 이전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내 만족을 위한 삶, 내 성취를 위한 데 조금 더 목표를 두는 게 더 많아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욜로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도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욜로를 검색해보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이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저한테는 이 말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좀 매력적이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내 인생이 이번 생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된다면 저는 이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쓸 것 같고 아주 가치 있게 의미 있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으신 걸 보니 뭔가 욜로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에 비해서 좀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 욜로라는 말에 좀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 가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욜로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제가 관찰했을 때 뭔가 후회스러운 과거와 그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 좀 사로잡혀서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욜로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는 이제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이렇게 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 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욜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해와 편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와 타인은 사실은 저는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저도 영향을 받고 나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욜로를 나와 타인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완전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안중도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나의 집중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나에 대한 집중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이것도 이제 잘못된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합리성에 의거한 그 장기 전망이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일이 있을 확률이 분명히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지금을 위해서, 지금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이 의미를 조금 혼동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욜로도 분명히 좋은 측면이 있다. 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측면도 있고 조금 나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한 말씀 더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욜로 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참 멋지게 앞으로 계획을 잘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면 결혼을 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뭐 별로 결혼하면 부담스러운데 귀찮은데 뭐 결혼까지 할 거 있어? 혹시 또 결혼을 하더라도 내 경력도 필요한데 괜히 애 키우고 이런 거 힘들지 않아? 사실 뭐 수입만 좀 많고 애 안 키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개념으로 문화 현상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은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가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회의 많은 문화들을 매스컴에서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직장 구하기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든다, 뭐 하여튼 힘들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만 살면 되지, 옆에 분 뭐 주위의 친구들 특별히 그 뭐 관심 가질 거 뭐 있어,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욜로 개념이 사회적인 이제 큰 현상으로 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딩크족, 더블 인컴, 그 다음에 노키드, 우리 결혼하자, 수입은 좋으니까 뭐 이는 이대로 살고 애는 놓지 말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큰 딸도 지난번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야 혹시 너가 잘 때 부부가 손만 잡고 자는 게 아니냐 이랬더만 웃으셨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또 계획이 있고 다음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뭐가 그리 할 게 많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사회적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우려하는 거고, 부모들이 이제 아까 조금 높은 그걸 부정적인 데도 많은 것은, 야, 너가 인생 살아보면 별거 없다. 옛날에 지금은 너가 아무리 강 문화가 발달해도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애도 놓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고 오늘도 밤새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막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즐기면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조금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성경적 사고관으로 봐갖고는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멋지게 가치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은 여기 있는 청년들은 막 그런데 크게 변함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세상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관점으로 욜로라는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욜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 예상보다 답변이 훨씬 더 많게 나오셔서 저희가 주의 환기의 느낌으로 넌센스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조삼모사에 대한 퀴즈인데요. 조삼모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즘 새로운 기성세대가 아니라 MZ세대들이 조삼모사에 대한 뜻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사자성어 아닙니다. 혹시 예상이 가시는 분 있을까요? 패널 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네, 심지민 청년. 네, 방금 반응이 되게 격했는데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모르면 3번, 많이 모르면 4번. 이렇게 해서 조삼모사입니다. 네, 나와서 선물 하나 받아가 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시 새로운 세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결혼한다면 자녀는 낳아야 하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의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부정을 보았을 때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윤주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주원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올해 71살입니다. 우리 주최 측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해 줘서요. 근데 앞에 얘기한 그 주제들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주제하고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되나? 이 질문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자식을 왜 안 낳지요? 네. 당연히 자식을 결혼을 하면 낳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낳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안 놓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9%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1%쯤은 뭐 좀 특별한 취향이, 개성이, 뭐 생활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앞에서도 많이 얘기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13세 정도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한 60대쯤 되는 나이를 우리는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면서 처음이다. 그런 세대라고 하거든요. 알파 세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알파 세대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느냐 하면은 영국에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알렉사라는 말을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사가 뭐냐 하면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그 아이의 환경이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디지털로 이렇게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보다 알렉사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 말을 제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알파 세대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인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세대가 됐고요. 그 알파 세대들의 지금 그렇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알파 세대거든요. 그 초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요, 다이소에서 쇼핑을 하고 인생 4컷을 남기고 마라탕을 먹고 그 다음에 버블티를 마시는 것, 이게 알파 세대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처 세대가 뭐냐? 마처 세대는 마지막 세대와 처음 세대를 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는 뭐가 마지막 세대냐 하면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동시에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합니다. 참 불쌍한 세대죠, 사실. 그 마처 세대가 지금 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되느냐? 86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세대들이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가 나오면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버틴답니다. 그 돈으로. 그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지금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학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것을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벚꽃 라인이라고 합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벚꽃이 어디서 집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제일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지면서 올라갑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대학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만 해도 제가 소문 듣기로는 이 학생들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대학을 문을 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줄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돈입니다. 지금 그 서점가에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베스트셀러 1위가 Say No라는 책입니다. Say No의 가르침. 그 책을 저도 이제 사서 독서 모임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얘기는 전부 돈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돈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고도 왜 애를 안 놓느냐?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포에만 해도 젊은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하는데 1억에 월세 100만 원씩 합니다. 혹은 120만 원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런 집을 서슴없이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구해가지고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옐로라는 말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다 통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를 그렇게 뭐 걱정도 안 하고 별 희망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사서 살려고 하더라고요. 저 세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1억은 어디서 나느냐?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 1억 받고요. 월세는 맞벌이 부부 하면서 그 봉급에서 까는 겁니다. 그럼 월세 1억을 빌리면요. 거기서 이자와 은금의 약 70만 원, 8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집 밑에만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런 걸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또 차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듭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알은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연봉이 100억 이상 되는 직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대기업의 총수들입니다. 삼성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나는 돈 하나도 안 받겠다 하고 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스포츠맨 잘 아는 손흥민 같은 선수는 1년에 연봉이 100억이 약간 넘습니다. 유현진은 200이 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들 강호동이나 그다음에 누구죠? 신동엽, 유재석이 이런 친구들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연봉이. 그 외에도 제가 의사분들도 100억이 넘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소득층을 제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중간층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3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이 어떤 형태냐면요. 그것은 집에서 나타납니다. 옷이나 먹는 것 가지고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옷이나 먹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3만 불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기 집 말고 또 다른 집 하나, 그 세컨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별장을 얘기합니다.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 3만 불 시대에 맞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식을 두겠다. 그 참 힘든 거예요. 자식을 둔다는 게. 참 우리 시대적인 불행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자식을 왜 안 두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자체 주변에 있는 간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를 하는데요. 그런 단체들이 부산만 해도 860개쯤 돼요. 서울에는 2,300개쯤 되고요. 대구는 600개쯤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최초로 선언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 간병단체 600개 중에서 100개에 대해서는 보조금 없다. 최초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간변단체나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낭비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서 국가에 내지만 국가가 그 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게 잘 굴러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아직 그런 어떤 노후에 대한 불안도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도 있고 해서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대의 그 젊은이들 보고 아기를 왜 안 낳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좀 절망적이라 할까요? 그 희망이 없는, 아까 욜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저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찰나적이거든요. 내일이 없고 오늘 당장에만 우리가 즐겁게 살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사고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좀 두서는 없습니다만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집사님께서는 입장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 이시지만 각 세대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사례를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에 이제 안예지 청년이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고 이제 돈 문제를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들이나 50세 미만에서 부정 항목이 더 많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대부분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과 같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나서 자녀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 저희는 세 자매거든요.
저는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한다면 셋 이상은 낳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보고 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지만서도 돈 때문에 이제 첫 출산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근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자녀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하는 거 다 책임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제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부정 또 동의하신 부분들도 다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숙희 원사님께서도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세자매인데 저도 미래에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선물을 3번 정도 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셋인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한 번 낳을 때마다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주연이가 세잔을 놓는다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예지가 조금 전에 예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통계 수치를 보면 50대 이상이 애를 낳겠다 45%, 일반적인 사회보다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행복이 돈, 어떤 고정 방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를 놓으면 내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 이게 고정적인데, 교회 있는 친구들은 이미 많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행복 이꼬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행복 이꼬로 돈이 아니라 오히려 애들이 돈을 달라 하면 더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애를 계속, 저는 애 3명을 놓은 거예요. 물론 돈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 이상의 충분한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부터. 예, 저희가 16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뭐 진행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 6분을 하고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세대 간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어차피 패널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는 뭐 세대 50세 미만이나 50세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 결혼에 따른 애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남희영 집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청년들의 고개가 팍팍 떨어집니다. 네, 불행히도 제가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합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반드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반드시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곳에 제 의견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의외라는 표정이신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저도 청년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고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 않고 살아도 제도에 묶이지 않아도 그것이 맞다라고 때로는 합리적이고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living together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고, 두 번째는 파생되어지는 결과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가 반드시 함께 남녀가 살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자녀의 문제나 출산의 문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책임져야만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저는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것이 이때까지의 모든 문화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왔던, 인간이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새신랑 권용모 청년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짧고 굵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미 결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로 잘 맞는지 한동안 동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 그걸 동의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맞는 사람이 있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부부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가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긍정적인 대답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이다 보니까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 34%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젊은 친구들은 하고 있다. 그 정도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에 직장 선택 기준을 했을 때, 뭐 이거는 다들 비슷하게 급여와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출근해야 된다면 회사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다. 그래서 희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 비슷한 패턴이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이것도 뭐 세대하고 상관없이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직장 생활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10개의 문항을 살펴보았고요. 또 돌아온 퀴즈 시간입니다. 다들 눈을 뜨고 이제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까는 청년 세대들이 맞추기 쉬운 넌센스 퀴즈였다면 이번에는 기성세대 분들도 많이 맞추실 수 있는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왔는데요. 네, 딸기 시럽입니다. 네, 선물 앞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로 아쉬워하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하나로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퀴즈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안 된다면 제가 바로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폐는 얼마짜리 지폐일까요? 네, 답변해주세요. 10,000원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았습니다. 네, 100원도 아닙니다. 세 분 중에 한번 가위가위보로 해보실까요? 가위가위보. 네. 정수진 권사님 말씀해주세요. 1원 아닙니다. 네, 권사님 한 번만. 0원 아닙니다. 네, 예지 청년 해주실까요? 500원도 아닙니다. 점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랑 가위가위보에서 이기신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위보. 자, 내리시고 지신 분들은 내리시고 가위가위보. 안혜윤 청년 혼자 남아 계신 것 같은데. 네, 50원 정답입니다. 50원짜리 지폐입니다. 네. 다시 이제 토크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올려주세요. 11번입니다. 네, 급여와 적성 중에 택한다면 좋아하는 일에서 대부분의 세대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보여주세요. 네.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복장이 중요한가, 두 가지를 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문항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복장을 차려입어야 한다. 복장을 차려입어야 한다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중장년 이상의 분들은 비율이 확실히 확연하게 적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숙희 권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 질문이 있어야 되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당연히 복장도 중요하고 진짜 한 주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세상 밖에서 있다가 올 때는 내가 교회 나올 때는 뭔가 위로를 받고 믿음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마음도 중요한데 이거를 굳이 갈라서 마음이 중요한가 복장이 중요한가 그거보다는 그냥 복장에 대해서는 남이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고 한 번 더 정확히 안 보고 옆눈으로 볼 수 없는 복장 정말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면 되고 진짜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저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세상 밖에서 하지만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위로를 받고 가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마음가짐이 교회 나올 때 복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우리가 한 번 더 교회 문턱을 들었으면서 한 번은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께서는 복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박영현 학생의 의견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가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복장은 그냥 예의 있게 그런 정도만 차려입어도 괜찮고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현 학생의 의견도 동일하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해냈습니다. 영현 학생이 말하는 내내 박재홍 목사님의 입꼬리가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켜본 결과.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예배 형식 온라인 대 오프라인. 이건 세대 차이가 별로 없이 젊은 층에서는 50.6, 조금 장년층에서는 52.9로 온라인 예배도 같이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5번이 좀 상대한 중요한 문제인데 자녀의 예배 참여를 강요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장년층은 59%가 강요를 해야 된다. 네, 50대 미만에서는 33.3%.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 저희 애들한테 예배는 하늘이 들쭉나도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왔고 앞으로도 가르칠 예정인데 젊은 층 중에서는 33.3%라 수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도 조금 혼나 있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 젊은이를 대표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홍종규 물론 종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는 꼭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기 자녀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한다는 건 자녀에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강요가 아닌 어릴 때부터 하게 해서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도 좋고 강요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 이어서 양석영 권사님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예배를 강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강요라는 단어는 저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이고 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한 거고요. 아마 저와 같이 그 1번이나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동부 저희 반 3학년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너희 자녀가 엄마가 이제 교회 가자고 했을 적에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너무 바로 대답이 나온 거가 강요를 해서라도 데려가겠다고 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놀랬고 그래서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구포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물론 강요라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된다면은 안 되겠지만은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자녀된 입장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강요를 받은 게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상상이 될 정도일까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장점을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거를 전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딸 아들에게도 그것을 주입시켜 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문항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전도를 계속해야 하나요? 네, 윤주원 집사님께서 한마디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그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의를 성수한다는 게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그 성막에서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 매주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뭐 주의를 지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매주 그렇게 그 당시에 제사를 지냈던가요? 아니면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런 뜻으로. 그럼 그거를 뭐 제사 행식으로 이렇게 하고 했던가요? 예. 그럼 그냥 뭐 쉬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15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전도를 계속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은 긍정의 입장에서 13%의 아주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고요.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41%의 높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의견을 봤을 때 긍정과 확연히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기 집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패널에 보니까 YB로 돼 있더라고요. 50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또래보다 좀
애늙이라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보수적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전도를 계속 해야 되냐? 이게 아까 14번 그 뭐 우리 자녀 예배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 전도를 한다.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오래 봐야 되는 그런 분들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그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조금 더 다른 분보다는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내오는 과정 중에 제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잘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또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기도를 해서 기도를 좀 하죠. 하면은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저희 회사 처음 취업을 했을 때 저 위에 이제 차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장님 그 교회를 꼭 한번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교회를 안 다닐 분이셨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그분이 이제 다른 데 가시고 우연찮게 만났는데 저보고 교회를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교회 다니실 분들은 다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필을 이렇게 설득을 하되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성기 집사님의 말씀도 들어보았고요. 이봉수 장로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면 뭐 우리 한 목사님 매년 연초되면 교회 본질 5가지 중에 1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도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우리에게 큰 명령, 그레이트 미션이라 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셨던 게 결국은 이제 전도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전도에 대한 고민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제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기 집사님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뭐 여러 여론의 영향, 언론의 영향도 있었지만 굉장히 교회가 실추된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식상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부감 있는 지금 현 시대가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비출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어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도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있지만
저도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젊은 층들하고 장년들하고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상이했던 부분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세뇌당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는 말씀을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다 필연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도는 16번 항목에도 보면 타종교인에게 또 전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고도 어떤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우리가 좀 더 우리 삶 속에 선한 영향력들이 정말 우리 관계 전도 또 우리가 생활 전도라고 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삶들이 좀 더 우리의 어떤 은행보다는 정말 진실된 어떤 그런 정말 삶의 어떤 열매들이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퀴즈 선물도 많이 남아서 퀴즈 타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옆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퀴즈를 내자면 저희 아버지의 출생연도와 저의 출생연도와 저희 둘의 나이차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말씀해 주실 분?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친인척은 제외입니다. 네, 신인척 제외입니다. 아버지의 출생연도, 저의 출생연도, 둘의 나이차. 참고로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 삼촌이라고 불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30살 미만입니다. 30살 미만. 그 출생연도는 너무 어르실 것 같고요. 나이차만 해갖고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세 아닙니다. 네. 오. 네, 맞습니다. 28 2000 굉장히 아버지 나이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아버지 빠른 년생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답으로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까요? 네, 저는 01년생입니다. 네, 아버지 74년생, 저 01년생 해서 네, 27살 나이 차이입니다. 빠른 년생은 지금 28살 차이입니다. 네, 목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빠르게 퀴즈 하나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줄임말 중에 보배라는 게 있는데 보배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네. 네, 틀렸습니다. 보배, 뭐의 줄임말일까요? 보배. 요즘 학생들이 정말 학생들 중에 아는 학생들 없나요? 보배. 학생들이 꼭 지니고 다녀야 할 거의 필수품이라고. 네, 정답입니다.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하나만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준비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커엽다라는 의미의 혹시 뜻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커엽다. 네, 귀엽다입니다. 커엽다, 귀엽다를 커엽다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나와서 선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항 16번 문항은 아까 15번 문항에서 다 얘기를 하실 거라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요. 저희 애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빠
틀려가 아니라 달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틀렸다 하면 아니 아빠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우는데, 그리고 제 카톡 프로필에 보시면 함께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르지만 우리 함께 가야 될 같은 세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뭐 공감 토크쇼였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싹 베끼는 건 아니지만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개인적 사견을 강요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준비하신데 청년 부장이신 저기 정수장이 PPT 만들어 주셨고, 김기 청년 이 분석 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청년부에서 다 준비해 주신 거, 저는 그냥 사적인 마음을 담아서 사회를 한 것뿐이 없으니까 혹시나 제 사적인 의견에 반대하신 분 있으시면 다음번에 사회에 우리 박재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꼭 사회 맡아주시고, 그 패널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패널분들에게서는 교회에서 커피 쿠폰을 다 드린다고 하시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지났는데 우리 한 목사님 어차피 광고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총평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세대 공감 토크쇼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우리 윤소원 집사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 정말 복된 가정이라는 거를 깊이 느꼈고요.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멘트가 아주 너무너무 계속 여운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게 오늘 그거 한마디만 기억해도 풍성한 세대 공감 토크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아이디어보다 우리 청년들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풍부할 거다. 그냥 청년들에게 맡기기만 해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세대 공감 토크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